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수비급 스페셜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마지막 기회, 마지막 순간, 마지막 인사. 이렇게 마지막 순간들에는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은데요. 오늘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수익 만세 고수비급 스페셜 마지막 비급을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오늘 더 풍성하게 이 시간 여러분의 수익 만세를 위해 달려볼 테니까요.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화와 문자로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들, 궁금증들 전화 받겠습니다.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1899-5086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수익만세 검색을 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로 찾아오실 수가 있는데요. 위쪽 보시면 수익만세 종목 상담 글자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민 문자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잠시 후 이곳에서 고민을 채택해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한 분 선정해서 전문가와의 집중 케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스페셜 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마지막 스페셜 콜 주인공이 돼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수비급 스페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고수의 비급 놓치지 말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만세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건데요. 더 자세한 종목 분석과 함께 여러분과의 긴밀한 소통 이어갈 테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스페셜 고수 마르스 전문가가 제시한 스페셜 종목의 흐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었나 보려면요. 이 스페셜 종목 탑5 확인해 볼 건데 알서포트 먼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종목 이슈면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 비대면으로 원격 지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알서포트가 주목을 받으면서 가파른 움직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좀 주춤 있는 모습이지만 그간 빠른 움직임을 보여줘서 알서포트가 최고 수익률 30%대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순위에 위치한 종목 보도록 하죠. 알서포트 위에는 나무 기술이 올라왔습니다. 이 또한 이 비대면 확산으로 인해서 나무 기술의 기술력이 부각받고 있고요. 이슈면에서 만점, 그리고 실적, 기업 가치, 가격 메리트 면에서 별점 4점을 받은 종목이 나무 기술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요. 최고 수익률 32%대 기록한 바 있습니다. 나무 기술 4위에 위치했고요. 그 위에 있는 종목은요. 보도록 하죠. 그 위에는 바로 한글과 컴퓨터 자리하고 있네요. 오늘도 3위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괜찮은 흐름 보여줬었고요. 한글과 컴퓨터 최고 수익률 44%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슈에서 역시 만점 놓치지 않고 별점 받고요. 이 종목 특히나 수급면에서 4.5점을 받아서 이 수급면에서 꽤 높은 점수를 받은 종목이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그 위에 어떤 종목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을까요?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국동이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국동은 사실 소개한 지 좀 된 종목이기도 한데요. 니트 의류 업체입니다. 이 마스크에 들어가는 그 원료를 제공한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슈면에서 역시나 만점을 받았고요. 이 국동 최고 수익률 45%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이 7% 급등 마감하면서 이 국동이 새롭게 수익률 베스트 2위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국동 위에 올라온 종목 바로 파미셀입니다. 파미셀을 이기는 종목이 아직 나오지 않고 이렇게 마침표를 찍네요. 파미셀 최고 수익률 126%대 기록했고요. 역시 이슈면에서 별점 5점에 많은 점수를 받아갔습니다. 파미셀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것 같은데요.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 이 치료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페셜 종목 탑5 먼저 흐름 짚어봤는데요. 이 종목들을 소개해준 마르스 전문가 어서 자리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이 종목들의 수익률이 두둑해서 그 두둑한 수익률과 함께 좀 마음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시장이 연휴를 앞두고서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시장 분석 먼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상 제가 일단은 이 방송에 나와서 매주 상한가 한 종목씩 드리겠다고 했는데 좀 그러지 못한 게 있어서 좀 많이 아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우리는 지금 시장이 휴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긴 휴가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나 설날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뭐 근로자의 날 그리고 뭐 어린이날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거의 뭐 길게는 거의 6일까지도 휴가가 가능한 그런 실제 이 휴일이 생겼습니다. 네, 사실상 이렇게 휴일이 길게 남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전날에는 수급이 약한 게 사실이에요. 왜? 대부분이 실제로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하루 이틀 3일 연속으로 끌어야 되는데 이렇게 휴일이 길다고 한다면 한 차례 급등을 시키고 한 4, 5일 쉬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급등이 나와도 그 휴일이 끝나고 나서부터 상승세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 휴일 이전에는 수급이 약하고 종목의 상승세가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월, 화, 수에 많은 분들이 조금 실망을 하고 시장이 너무 어렵다, 지지부진하다, 재미없다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를 본다고 한다면은 레버리지라든가 시장 상방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휴일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우리의 계좌를 바꿔놓을 수 있는 급등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시세가 표출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종목은 정책주고 그 정책주도 제가 오늘 가지고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연휴 끝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은 그때 잡으면 늦으시고요. 오늘 미리미리 챙겨보셔야 합니다. 잘 집중해 주시고요. 자, 오늘 스페셜 종목 흐름 좀 잘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쉬움 남지 않도록 오늘 꼭 되짚어봐야 할 종목 무엇인지 꼽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남북 경협주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 건강 상태를 두고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혼란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남북 경협 관련 종목들이 들썩이고 있거든요. 급등락 나타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좀 철도주, 대표적으로 또 푸른 기술에 대해서 또 짚어주셨는데 그 종목 좀 짚어주시죠. 네, 푸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공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뭐 상승세가 그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지지부진하게 거의 본전 근처에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휴일 전에는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왜? 한 번 정책주가 급등을 할 때는 상한가 연속으로 급등을 시켜야 되는데 하루 급등했다가 4일 쉬었다가 갑자기 또 올리는 거는 그 4일 동안에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또는 어떠한 악재가 나올지 호재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휴일 이후부터 아마 상승세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푸른 기술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최근에 거래량이 한번 강하게 터져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세가 나와줬고요. 근데 사실상 저점 대비 올라갔다 하더라도 시장이 반등함과 함께 올라간 거를 제외하면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충분히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충분히 21선과 장기 이평선이 수렴하면서 단기 급등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제가 얘기했죠. 전고점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철도주는 흔들리지 말아라. 그대로 홀딩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말자라는 이야기 챙겨주셨고요. 푸른 기술 짚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여쭤볼게요. 계속해서 이 관련한 섹터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여쭤보고 싶은데 푸른 기술 철도 관련주잖아요. 건설 관련 종목들도 좀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일신석재 소개해 주신 바가 있잖아요. 일신석재는 좀 어떻습니까? 오늘장에서 이렇게 보합권에 마감을 한 상황이긴 한데 이것도 좀 기다려보면 이제 더 큰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마 지금 일신석재는 수익 중이실 거예요. 뭐 엄청난 큰 수익은 아니겠지만 네. 한 다만 2~3% 정도 수익 중이실 텐데 근데 사실상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방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북 경협은 지금 여당의 핵심 정책이다. 그래서 실제로 뭐 김정은 위원장이 뭐 사망을 했든 안 했든 식물 인간이든 아니든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잠깐 흔들리고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건설 관련된 특히 개성공단이라든가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DMZ라든가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언급하는 핵심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DMZ와 개성공단 동시에 이슈가 있다면은 우린 연휴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켜봐도 된다. 목표가 그대로 지키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신석재 역시 같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잘 잡으면서 수익도 크게 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종목들의 흐름들 먼저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소개해줄 마지막 스페셜 종목 역시 같은 모멘텀, 정책 수의 모멘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그 우리 앵커님은 네. 계약을 한 게 혹시 기억나시나요? 계약. 네, 계약할 때 계약 그 심정. 걱정한 게 엊그제 같기도 한데요.
갑자기 계약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사실상 엊그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계약이라는 게 네. 사실상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온라인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실제 맞아요. 코로나19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는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수혜주가 이젠 정책으로 나온다. 왜? 계약을 해라 하지 말라도 결국엔 정책적으로 발표가 나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IT나 자동차 부품적인 이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지만 더불어서 미국의 이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의 부품을 발주하는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외선 열화상 관련주구나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이번에 계약을 하게 된다면 아마 충분히 5월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 관련된 수혜주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임박에 따라서 이 수익 기대감이 있는 그 종목 무엇일지 잠시 후 종목명 공개됩니다. 여러분들 채널 끝까지 고정하시면서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접수받고 있습니다. 아쉬움 남지 않도록 오늘 꼭 접수해주세요. 서울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1899-5086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수익만세 검색을 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 위쪽 보시면 수익만세 종목 상담 글자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종목 상담 도와드리니 전화와 문자 서둘러 주세요. 오늘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한 분 꼽아서 저희가 스페셜 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집중 케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스페셜 콜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마르스 전문가 어떻게 수익률 극대화시켜내는지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투자 포인트 무엇인지 챙기러 가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의 강의 만나러 가시죠. 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입니다. 사실상 이 오늘 이 스페셜 고수비급이 거의 오늘 마르스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눈에서 지금 촉촉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매일 거의 매주 상한가 한 개씩 드리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처음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의 매주 상한가는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을 그냥 무책임하게 놓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움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르스가 뭐 그냥 증발하거나 뭐 사라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또 어디선가 볼 수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볼 수 있는 곳은 좀 이따가 마지막에 아마 이 앵커님이 알려주실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인 만큼이나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 계좌를 바꿔놓을 수 있을 만한 이 연휴 동안에 이 방송만 보더라도 연휴 동안에 이 고수비 것만 확인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수익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준비했으니까요. 집중하시고 꼭 마지막 강의니까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책주다 그러면은 급등 랠리가 크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천천히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너무 급하게 올라가요. 뭐 갭으로 20%, 30% 띄우는 경우도 있고 급하게 급등세가 그냥 우상향으로 쭉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정책을 업은 종목들이
급등 랠리가 나와주고 있다. 그렇단다면은 다음 정책 상한가 후속주가 뭘까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개할 테니까요. 오늘 꼭 집중하시고요. 연휴 이후에 내 계좌를 바꿔놓을 종목들이 궁금하다면은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 어떤 정책이 떴었냐 본다 한다면은 이런 정책이 떴습니다. 대규모 국책 사업을 재추진한다. 근데 그게 동남권 신공하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책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국제까지 재가동을 하는데 그 국제 과제 중에서도 내수를 좀 활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좀 지금 보류 중이든 그런 보류 중이고 아직 하지 않던 중단되었던 국제까지가 뭐가 있을까 보니까 동남권 신공항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동남권 신공항이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공항을 짓는데 가덕도에다가 공항을 짓느냐 아니면은 밀양에다가 공항을 짓느냐 아니면은 김해공항을 연장을 하느냐 확장을 하느냐 이걸로 계속 싸웠습니다. 실제 대구 경북과 이 부산 경남이 계속 붙어서 싸우다가 아직 결론 나지 않은 그러한 공항으로 인한 이 사업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게 동남권 신공항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덕도에 해라, 밀양에 해라, 뭐 여기저기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번에 해결 볼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 또한 정부 정책 수혜주겠죠. 그러면은 아니 뭐 이런 정책 수혜주로서 종목이 뭐 뛰긴 뛰나요? 급등하면 얼마나 급등하는데요? 라고 하겠지만 이만큼 급등했습니다. 이 동방성기 같은 경우에는 가덕도에 이 본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덕도에 수혜를 받죠. 그래서 당일 22% 급등이 나왔고요. 세오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밀양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양의 수혜를 받겠죠. 밀양이 된다면. 그래서 당일 23% 이상 급등세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금속 같은 경우에도 가덕도에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덕도에 이 공항이 지어진다면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주가가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고 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기하는 게 지금은 정부 정책 수혜주다 그러면은 빠르게 하루 만에 20% 많게는 이렇게 상한가까지도 올려주는 상황이다. 우리는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정책주를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정책주에 대해서 미리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당일 20%든 23%든 상한가든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미리미리 얘기하지 않았으면 치료제가 갈지 진단키트가 갈지 뭐가 갈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제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파미셀 100%든 부강약품 80%든 국동 40%든 충분히 어렵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다음 정책 수혜주가 뭘까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계약이죠. 지금 온라인 강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온라인 계약을 한 대학생들 그리고 뭐 중학생들, 고등학생 대상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온라인 계약을 하니까 뭐 어떻게 집에서 이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효율이 더 나오거나 아니면 공부에 더 집중이 되거나 편하다 보니까 더 공부가 잘 되냐 물어봤는데 한 10명 중에 10명은 거의 힘들다, 어렵다, 집중이 잘 안 되더라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온라인 계약이라는 게 온라인 강의라는 게 지금 학교에 가는 것보다는 효율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뭔 얘기 나옵니까? 이제 코로나19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데 우리 계약이나 합시다. 계약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상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10명 내외입니다. 뒤로 넘어갔어요. 네, 코로나 확진자가 10명 내외입니다. 많지 않아요. 10명에서 해봤자 뭐 9명 또는 그 사이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격리 해제 몇 명이라 했습니까? 한 1,700명 중에 한 8,800명이다. 한 90% 정도는 격리 해제가 끝냈다. 그럼 우리 이제 등교하자. 우리 이제 지금 온라인 강의, 온라인 계약 해놓은 이제 학교 가서 하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냐? 뭐 6월, 7월이 아닙니다. 미국은 뭐 9월 얘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 고학년, 고3, 중3 먼저 해서 5월 11일, 5월 14일, 18일 정도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휴일 끝나고 바로입니다. 휴일 끝나고 바로 진행하자 이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진짜 계약이 진행될 수도 있겠구나. 코로나19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럼 실제로 뭐 마스크 잘 쓰고 잘 우리 이 거리만 잘 두고 하면은 충분히 괜찮지 않겠느냐.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허락을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아니 그래도 내 아들, 딸이 지금 코로나19 이렇게 좀 괜찮아졌다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은가?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반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부모님들이 반대라면 안 됩니다. 이 정책이라는 것도. 그럼 실제 반대를 할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한 70% 정도는 반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70% 정도는 뭐다?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4,700명 대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모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충청북도, 이 충청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4,700명이라는 부모님의 대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00명, 50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계약하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한 5월 11일에서 그 전후 5월 11일 전이나 아니면 5월 11일 근처에 계약하자라는 부모님들이 100명 중에 70명이었다. 100% 중에 70%였다. 그럼 대부분 동의한 거거든요. 30%를 제외한다 한다면은. 그렇다면 뭐예요? 아, 계약이라는 게 부모님의 반대에 막히진 않겠구나. 이게 만약에 50%만 갔더라도 이건 솔직히 될까 말까 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계약을 해서 이제 학교 등교합시다. 그러면은 충분히 부모님도 동의하고 아이들도 지금 등교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얘기하는 게 사람이 몸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등교라는 것도 원래 학교 갈 때 뭐 가져갑니까? 우리 가방 가져가죠. 그리고 도시락 싸갔습니다. 지금은 도시락 안 싸가는데 이 도시락 싸가고 그러단 말이죠. 그럼 중요한 게 지금은 도시락 싸가고 가방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야겠죠. 코로나19로부터.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당연히 학교 내에 자동 손 세정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에 갈 때는 당연히 마스크를 쓰고 가야겠죠. 학생들이. 그럼 학교에 왔어요. 손 세정제 쓰고 마스크 씁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그 오기 전에 먼저 학교 자체에 방역을 해야겠죠. 안에 소독하고 방역하고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감염되지 않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등교를 시키는 거죠. 그럼 등교를 했습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지금까지 진행하지 않고 중단되었던 급식이나 우유에 대한 실제로 어떻게 이걸 배급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슈도 나와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스크를 쓰던 손세정제를 쓰던 열이 나면은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젠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 화상 카메라가 각 학교마다 설치가 돼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다라는 거죠. 그럼 얘기하는 게 지금 마스크, 손세정제, 방역, 급식, 우유, 열 화상 카메라라고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등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엔 다 중요합니다. 이 네 개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보자면은 아이들이 입장할 때 우리가 이 아이가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열 화상 카메라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왜? 이거는 개별적으로 방역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서 한번 하면 되는 거고요. 급식 우유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방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열 화상 카메라는 이미 지금 여기저기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써야 되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대략 392억 정도가 긴급 추경 편성이 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왜 392억이 추경 편성됐느냐? 공공 마스크 제공도 있겠지만 더불어서 각 학교마다 열 화상 카메라 적용해라. 열 화상 카메라 설치해라. 왜? 아이들 올 때 열이 났나 안 났나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92억 추경 편성해서 열 화상 카메라 학교마다 지원 들어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지금 뉴스들을 본다 하더라도 뭐 안양시라든가 오산시라든가 보시면은 각 학교들마다 이미 열 화상 카메라 설치 끝났습니다라고 이미 완료 발표한 지역들이 무지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세종시도 마찬가지고요. 왜? 등교할 준비가 됐다라는 거죠. 이젠 등교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싱가포르 같은 상태가 일어나지 않는다. 싱가포르 때는 등교를 하기 전까지 500명이었는데 하고 나서 1000명이었죠. 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열 화상 카메라, 마스크, 손세정제 모든 게 준비 완료됐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열 화상 카메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정책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거는 계약이다. 계약에 대한 정책인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부에서 392억을 투자해서 보급하고 있는 열 화상 카메라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열 화상 카메라를 제공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어떤 거?
바로 전 세계 1위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기업이 미국에 있습니다. 전 세계 1위 열화상 카메라 기업이 미국에 있는데 그 미국 기업과 현재 협력을 하고 있는 국내 열화상 카메라 기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기업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1위 기업과 협력하고 있으면은 국내 최고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1위 기업과 지금 협력하고 있는 열화상 카메라 독점 수혜주 한 종목입니다. 이 한 종목을 오늘 방송이 끝나고 밤 10시 마르스 전문가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딱 한 종목 공개합니다. 그래서 꽁꽁 숨겨놓고 제가 이번 마지막입니다. 고수비급.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꼭 오늘 방송 끝나고 밤 10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알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목들을 공개하는데 제가 방송에서 공개하는 스페셜 종목도 있습니다. 그 스페셜 종목에 대한 점수를 제가 공개를 할 건데 제 점수는요.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이슈가 별이 5개다라고 몇 번이고 말씀드립니다. 이슈가 없으면 종목은 급등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슈는 별 5개고요. 실적이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지 않다는 게 뭐 계속 적자를 때리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엄청난 우상향세는 아니다. 그래서 별점이 3개고 그래도 나머지 수급, 기업 가치, 가격 메리트는 별점 4개다라는 부분에서 총점이 한 4점 나왔습니다. 그럼 상당히 고득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스페셜 종목도 기대해 주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스페셜하게 준비하셨네요. 전국 초, 중, 고등학교 개학 임박을 앞두고서 관련 수혜가 있는 이 종목 무엇일지 잠시 후 공개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 접수 잘 하셨나요?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2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1899-5086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수익만세 검색해 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위쪽에 종목 상담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민 문자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잠시 후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전화, 문자로 종목들 접수해 주시고요. 오늘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한 분을 선정해서 전문가와의 집중 케어 도와드립니다. 집중 케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스페셜 콜의 주인공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르스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하러 출발할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집중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로 접수된 고민 종목 끝자리 번호 9662님의 고민이고요. 에이스테크입니다. 매수 가격이 9,100원에 비중이 많으세요. 50% 두고 계시는데 에이스테크 이 비중 많은데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마르스 전문가님 대응 전략 좀 챙겨주시죠. 네, 일단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큰 틀을 봐야 돼요. 이 기업이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보다는 이 에이스테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계속해서 성장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봐야 되는데 에이스테크는 기지국 안테나 관련주죠. 뭔 소리냐? 5G 관련주입니다. 5G가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잘 터지진 않아요. 뭔 소리냐? 아직도 멀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더 성장하고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이 코로나19 이슈를 좀 악재를 받았던 것 치고는 회복을 잘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5G 이슈도 좀 받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기는 아깝다. 그래서 본전 이상에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손절가를 잡아도 이 구간 라인대입니다. 7,980원 잡으시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정고점 보겠습니다. 9,500원 보면서 천천히 들고 가셔라. 이거는 저희가 단기적으로 뭐 그냥 단일 급등, 단일 뭐 상한가, 2연상 갈 만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전망은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손절가, 목표가 잡으시면서 가져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테크 좀 길게 보시면서 그만큼 또 좋은 큰 수익률 챙겨가시면 좋겠네요. 다음에 문자 한번 넘어갈게요. 문자로 보내주신 고민들 가운데 애청자님의 문자 먼저 눈에 띕니다. 꼭 도와주세요. SKC. 매수 가격은 51,000원에 비중 10% 매수했다고 하시는데 향후 전망 및 목표가 알려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SKC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도 계속해서 잘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SKC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SK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 기업입니다. 근데 반도체라는 게 사실상 지금 1월, 2월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왜? 미국 공장 닫았죠. 멕시코 공장 닫았죠. 뭐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인도 전 세계 공장이 닫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1분기, 2분기, 그러니까 6월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주가라는 것도 뭐 지금 구간에서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오기는 힘든 게 사실이죠. 근데 지금 사실상 이 2분기를 지나면은 3분기부터는 아마 지금보단 긍정적인, 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그렇다 한다면 지금보단 수요라든가 아니면은 생산성이라든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반도체라는 게 원래 시기상 4분기가 가장 실적이 좋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실적 따라가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럼 이 SKC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에서는 약세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본전에 매도를 하고 더 눌렸을 때 다시 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뭐 그대로 끌고 가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야 있을 거라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이 빠지는 동안에 또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손실 없이 본전 왔을 때 매도를 치고 눌려줄 때 한 6월 넘어서 다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본전을 목표가로 잡고요. 본전 오면 전량 매도 치고 눌리면 다시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나이 때는 47,500원 잡으시면서 천천히 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기업 SKC 이 종목은 본전에 오면은 빠져나오는 전략. 다시 보고 싶으면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는 그런 전략 챙겨주셨고요. 손절가 좀 알려드릴게요. 47,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어떤 고민 풀어볼까요? 문자함에서 보니까 빅텍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김정은 위원장이 중퇴설 나오면서 이 빅텍과 같은 방산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분의 매수 가격 빅텍 44,200원이고요. 비중은 30%인데 무엇보다 거래량이 폭발했는데 주가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궁금한데 풀어주세요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빅텍 풀어주시죠. 네, 사실상 이 거래량의 의미를 좀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빅텍이라는 게 왜 올라가느냐 물어본다 한다면은 사실상 이 남북 간의 관계가 점점 악화가 될 때 급등하는 게 빅텍입니다. 뭐 흔히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쏜다든가 아니면 핵실험을 한다든가 이렇게 서로 간에 이 긴장이 고조될 때 급등 나오는 게 빅텍이다. 왜? 방산주입니다. 방산주가 뭐예요? 총 만들고 전쟁에 쓰일 물품 만드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전쟁 나겠는데 라는 이 긴장감이 올 때 주가가 급등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은 빅텍이라는 게 박스권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박스권이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역대급으로 급등하는 상승세가 아니라면 이런 상승세가 아니라면은 이 가격 안에서 계속 급등과 상승과 하락이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정말 이러한 급등세가 아니라면은 대부분 이 가격 라인대, 그러니까 뭐 4,000원 라인대, 4,200원 라인대 이 이상 큰 급등이 나오기도 힘들구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 뭐 식물인간이 됐네, 아니면은 많이 뭐 몸이 아프네, 위독하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원래 이제 공산주의라는 거는 이 대표가 흔들리면은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할 때도 굉장히 흔들렸어요. 그때도 빅텍이라든가 이런 거 올라갔죠. 그런 부분에서 이번 김정은 위원장도 흔들리고 있다면 당연히 그 안에서도 공산주의 안에서도 정말 쿠데타라든가 최악의 상황에는 정말 뭐라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빅텍이 움직이는 거다라는 부분이고, 그럼 거래량이 왜 터졌는가라고 본다 한다면 사실상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고 음봉을 이렇게 치는 경우는, 특히 거래량을 강하게 터뜨린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매도세가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윗꼬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 윗꼬리는 음봉입니다. 왜? 밀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음봉은 윗꼬리를 단 음봉이 아니라 아예 장대 음봉이라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도세가 좀 세게 나왔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200원은 너무 높게 매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반등 나오면은 웬만하면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고요. 지금 손절가 라인 때 3,790원 잡으시고 본전 이상 올라오면은 정리를 하고 다시 가격대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텍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가격 전략 잘 메모해 두세요. 다음에는요, 특별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하루에 한 분 선정해서 집중 케어 도와드리고요. 오늘의 스페셜 콜 주인공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네, 어떤 종목들이 궁금하신가요? 아, 송산업하고의 신라젠네. 송원산업 그리고 신라젠. 예. 유가에 따른 또 관련 기대감 있는 종목 그리고 신라젠 요즘에 또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송원산업부터 매수 가격과 비중 알려주세요. 예, 15,200원에 30%예요. 송원산업 매수 가격 15,200원에 비중 30%. 예.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신라젠은 어떠세요? 신라젠은 12,700원에 40%예요. 신라젠 12,700원에 비중 40%. 예. 아슬아슬한 구간이네요. 자, 두 종목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한지 전문가님께 좀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전문가님 두 종목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둘 다 좀 예, 예.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하나씩 예. 좀 풀어주시죠. 네, 시청자님. 예, 예. 예, 아버님 어떻게 밥은 드셨어요? 예, 예, 예. 아유, 다행입니다, 아버님.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이 조금 살아나는 것 같은데 예, 많은 분들이 이제 큰 수익을 내야 되는데 못 내고 있는 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전화다 보니까 제가 또 더 열심히 할게요. 예, 예. 예. 일단 송원산업 먼저 봐드리겠는데 이 송원산업 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 15,200원 맞으신가요? 예, 예, 예. 혹시 그 송원산업을 매수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좀 좋다 하길래 옆에서 추천하길래 좀 아, 이 했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괜찮다 하셔가지고 예, 매수하신 예. 거예요? 예, 네, 사실상 이제 송원산업이 뭐 안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건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최근에 코로나19 터진 건 아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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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가지고 주가를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근데 그 많이 빠졌을 때 잡으면 좋았을까요? 아니면 지금 거의 다 회복 다 끝났을 때 잡았으면 좋았을까요? 많이 빠졌을 때 잡았으니 좋지. 예.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너무 생각보다 원래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기 전 가격 라인 네. 때 딱 그 가격대에 사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좀 많이 아쉽다. 가격대가 좀 매수를 좀 더 빨리 했으면은 좀 큰 수익 봤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크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상 지금 이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화학물질 부분에서도 협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혹시 이거 단타 보신 거예요? 중장기 보신 거예요? 단타를 봤거든요. 단타로요? 예, 단타 보셨는데 지금 이제 많이 빠지신 거죠? 뭐 많이는 네. 아니지만 예, 그러면은 송원산업은 저는 단타로 보실 거면은 예, 절반 정도는 매도를 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송원산업 자체가 원래 크게 움직이는 기업이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 찌끔찌끔 움직이는 기업인데 예. 근데 이제 사실상 조금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라왔을 때 매수했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예. 걸릴 수도 있거든요. 예. 아버님 시간 걸려도 좀 기다릴 수 있겠어요? 요거를 그러면 손절할까 싶어가지고요. 그러면은 저는 매도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 예. 왜냐면은 지금 더 빨리 가고 더 빠르게 올라갈 좀 많은데 저희가 이렇게 재미없고 지지부진하는 종목에 굳이 우리가 돈이 들어갈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 송원산업은 그러면 매도하고 예. 가는 걸로 할게요. 아버님, 손절가는 한 얼마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목표가요? 손절가요. 아, 손절가는 제가 지금 딱 그거 드릴 건데 지금 장기 평선과 단기 평선이 크로스되는 구간이고요. 대략 예. 13,700원, 13,600원쯤 가격에서 예. 지키면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장기로 그러니까 중기로 볼 거 아니다. 한 2주, 3주 볼 거 아니면은 그냥 빠르게 매도를 치는 게 나을 수도 아니 있어요. 중기로 보면은 한 3주 정도 보면은 그 목표가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그 매수가까지. 본전 이상은 해볼 만할 것 같은데 예. 엄청나게 올라가겠다라는 솔직히 제 기준상에선 저는 이슈가 거의 항상 중요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슈가 뭐 대단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막 올라가도 뭐 엄청나게 크게 올라갈 만한 그런 기업은 예. 아닐 것 같다. 그 기업은 예. 좋아요. 예, 예. 그렇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저는 매도를 예. 치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게요. 예, 예, 예. 네. 두 번째 종목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신라젠 예. 신라젠이고 매수가랑 비중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12,700원 정도 됩니다. 12,700원이요. 40%예요. 40%. 예. 근데 혹시 신라젠은 최근에 사신 거예요? 예, 예, 예. 그럼 혹시 최근에 산 이유가 있을까요? 예, 좀 거의 있어가지고 샀어요. 약간 뭔가 있어가지고. 예, 예. 그래요. 저도 그게 뭔지 잘 모르는데
일단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예. 제약바이오 기업이 뛰면은 크게 뛰는 건 맞아요, 그죠? 예, 예. 한 500%씩 뛰고 막 1000%씩 뛰어요. 예, 예. 근데 신라젠은 이미 1000%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요? 뛰었어요. 뛰었죠. 뛰고 나서 예. 지금 바닥 찍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 네이처셀도 마찬가지고요. 검찰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좋은 예.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기업이? 나쁘지. 나쁜 거죠. 예. 아버님 혹시 알고 들어가신 거예요? 모르고 들어가신 거예요? 예, 알고 들어갔어요. 알고 들어갔어요. 아버님 예. 뭐 굉장히 뭔가 대단한 걸 쥐고 계신 느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 이렇게 건드리고 있는 기업들은 좀 불안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무죄든 예. 유죄든 그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막 적극 추천하진 않은데 예. 이 비중 차트상으로는 정말 괜찮아요. 근데 이 검찰 이슈가 좀 크다. 100, 400 시작도 괜찮고 하지만 그래서 예. 저는 웬만해서는 예. 비중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저희 비중 네. 절반만 더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지. 딱 절반만. 예. 예. 딱 절반만 더는 걸로 하고요. 예. 아버님 다음부터는 이거는 뭐 아버님 뭐 어디서 들은 얘기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예. 검찰이 건드는 기업들은 예. 무리하게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우리 감사합니다. 절반은 매도하고 예. 절반은 손절가 12,000원 잡으시고요. 예. 목표가는 일단 14,000원 돌파하는 거 보겠어요. 아시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아버님 예. 혹시 그 고수비급 자주 보셨어요, 저희? 예, 예. 자주 그래요? 봅니다. 예. 오늘 마지막인데 어떠신 것 같아요? 아쉽네. 아쉬워요, 아버님. 예. 제가 더 아쉬워요. 예. 그래서 이 아쉬움을 좀 달랠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했으니까 예. 방송 끝까지 공 시청해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버님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스페셜 콜 연결해 봤고요. 다음에는 전화로 접수된 고민 종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번호가 2643님이시네요. 진원생명과학 고민하고 계시고요. 매수 가격은 13,200원에 비중 50%입니다. 비중이 많아지신 걸까요? 아니면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신 걸까요? 매수 가격 13,200원이면 그래도 최근에 이쪽 가격대에서 좀 움직임이 있는데 참 답답한 구간을 보이고 있거든요. 진원생명과학. 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좀 풀어주시죠, 마레스 전문가님.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건데 코로나19의 최면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정책주로 넘어갈 때다라고 했는데 아직 이렇게 코로나19의 이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 상승세가 초반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면은 이때 급등 나올 때는 과거 메르스 치료제 만들었던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에 코로나가 아니라 과거 메르스 때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했었던 이슈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올라간 건 뭐냐면은 이노비오에 관련된 기업으로서 실제 이 코로나19 치료제를 이노비오가 만들면서 미국에 임상일상 신청을 했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원생명과학 자체만의 이슈는 아니었어요. 그 이슈를 받고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2,500원, 3,000원짜리가 15,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럼 거의 뭐 400% 이상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정말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조금 과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한 이쯤에서 주식을 막 시작한 걸 수도 있어요. 4월 초에 들어오신 분들이 워낙에 이제 고점에서 탑승하시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수익 봤으니까 뭐 기다리면 갈 거야 뭐 그런 얘기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자에서 마이너스 21%까지 급락이 나왔는데 코로나19가 해소가 되고 있죠. 해소가 되고 있으면 당연히 지금 구간에서 주가는 빠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심해져야 올라가는데 해소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손실이 좀 크더라도 절반은 매도 치겠습니다. 무조건 절반 매도 치시고요. 손절가는 8,110원 잡고 나머지 절반만 들고 가신 전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자함에서 고를 건데요. 이분의 고민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강스템 바이오텍 고민하고 계신 분, 이분의 매수 가격 8,816원에 비중 36% 가지고 계시는데 강스템 바이오텍 오늘 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탄력이 크게 나왔습니다. 좀 혼란스러운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주잖아요. 이 두 종이 이 보건복지부의 첨단 의료기술 개발 사업 정부과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에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이런 것도 들어오면은 기대감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근데 주가는 좀
왔다 갔다가 크게 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상 이제 강스텐바이오텍을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올라간 이유는 코로나19거든요. 코로나19 이슈를 받고 이제 상승이 나왔던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번 2020년도 거의 뭐 이 상반기 끝나갈 때쯤 하반기 시작할 때쯤 뭐가 진행되냐면 첨생법이 진행됩니다. 첨단 재생 의료법이라 그래서 줄기세포에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호재가 있다는 거죠. 첨생법입니다. 2019년도에 통과된 법이고요. 이 첨생법 관련된 기업이 뭐냐면은 그게 강스템이에요. 그래서 강스템은 지금 굳이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정부 규제 역시는 줄기세포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첨생법 이슈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 더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단기 급등, 단기 상승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손절가 라인 때는 7,840원 지키시면서 그대로 천천히 홀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강스텐바이오텍 줄기세포 관련주로 이 첨생법 관련해서 정책 수혜 기대감 가지고 있으니 좀 더 지켜보시면서 흐름 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7,840원 손절가 제시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 풀어봤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스페셜 종목의 공개 시간인데요. 마르스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의 스페셜 종목 마지막입니다. 바로 장원테크입니다. 제 마음이 다 두근거리네요. 자,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지 이 방법도 여러분들이 잘 챙겨보셔야겠죠? 이 방법은 언제 알려주시나요? 네, 사실상 지금 정책주들만 급등세가 크게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신공한 정책이 그냥 하루 이슈 나왔는데 하루 만에 29% 상한가, 22% 동방성기, 영화금속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책주에 민감한 시장이라는 건데 우리가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아마 정책주에 대한 상승 랠리, 상승 급등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상방에 계속 베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정책주 중에서 가장 이슈를 받고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을 만한 정책이 뭐냐 한다면 바로 그건 계약이라는 거예요. 5월 11일, 5월 14일, 5월 11일 근처쯤에 계약을 한다라는 건데 그럼 계약을 하면은 뭘 해야 되냐고요. 분명 말씀드렸죠. 우리는 열감지기, 열화상 카메라를 무조건 학교마다 달아야 된다. 이미 교육청에서는 390억의 추가 편성이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돈이 어디? 각 학교마다 열화상 카메라로 돈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열화상 카메라 중에서도 그냥 카메라가 아니라 미국의 이 열화상 카메라 1위 기업이죠. 플리어 시스템즈와 협력을 맺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미국의 1위 기업, 미국의 열화상 1위 기업 플리어 시스템즈와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열화상 카메라 국내 기업이란다면은 아마 독점할 수 있고 충분히 수혜를 받고 최근에 공개했던 뭐 가덕도라든가 이런 신고한 관련처럼 단기 20%, 하루 만에 상한가, 하루 만에 22% 충분히 연휴 이후에 급등이 기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 이슈로 계약 이후에 충분히 열화상 카메라 설치로 인해서 미국 1위 기업과 협력하고 있는 열화상 카메라 독점 한 종목 오늘 방송 끝나고 밤 10시 온라인 공개방 공개하니까요. 꼭 참여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0시 금방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수익만세 검색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가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내려보세요. 마르스 전문가의 얼굴 밑에 방송 예정 버튼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버튼 클릭하시면 10시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모든 비법 챙겨보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자, 수익만세 고수비급 스페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쉬우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돌아오는 토요일 아침 10시 반에 여러분들 극한 수익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극한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저희 놓치지 말고 그날 꼭 함께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여기서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